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확대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반도체와 AI 투자가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필수 가결적으로 함께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력입니다. 송전망, 배전망 그리고 전력 기기들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력 관련된 기업들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게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출이 5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8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수출의 증가세를 또다시 달성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하더라도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에는 39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오히려 조업일수가 0.5일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상승,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 1일부터 20일까지 26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0%에 가까운 증가세가 확인됐고요. 반도체 수출 역시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의 수출을 반도체가 굳건하게 이끌고 있다는 게 오늘 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최고치가 255억 달러였는데요. 2달 만에 또다시 경신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반도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려 47% 이상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시총의 파이 자체가 22%포인트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중국 측에서 세 자릿대 상승률, 그리고 미국에서도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데이터 호재 속에서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나 긍정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남에서는요, 또 반도체 팹에 대한 증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금 언론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측에 팹 추가 건설과 관련된 의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지금 뉴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식적으로 확정된 투자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2040년까지 광주의 반도체 팹에 2개 이상 을 추가로 건설될 가능성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4기가량을 구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2기가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6기 이상 플러스 알파까지도 확대될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단순히 1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준공은 물론이고요. 평택, 청주 팹의 증설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서남권까지 추가 팹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 곳곳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이게 생산량 증대와 수익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팹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장 주변으로는 송전망, 배전망 그리고 전력 설비들의 구축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력 수요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개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요. 2040년까지 최대 전력의 전망이 당초 제시한 대비 29기가와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된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뜯어봤더니 수요 증가의 핵심이 반도체가 21기가와트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8기가와트입니다. 예비율을 감안하게 됐을 때 필요한 발전원이 200기가와트가 넘어서고요. 결국에는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던 게 모두 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의 증설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차 전기분과 비교했을 때 4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전 시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50기가와트로 가정을 했을 때 20기가와트 이상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반도체 팹이라던가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나 저장 장치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원전을 도입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의 폐쇄를 연기하거나 원전과 LNG 같은 그러한 시설을 신규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2번을 선택해서 원전이나 LNG를 설비하게 됐을 때는 대형 원전은 4개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LNG 발전 같은 경우에도 200기가와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나 LNG 쪽도 이러한 전력 수급의 증가와 함께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전을 짓거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당연히 송전망, 배전망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듯이 전력망 3법 통과 소식이 오늘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는요, 한국전력 중심으로 송전망을 건설을 할 때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국가 기반 사업으로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망 3법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민간 기업들도 송전망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시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입지를 만들고 환경을 평가하고 용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또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이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완전히 민영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건설을 할 때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거고 건설이 끝나고 나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요. 정부 역시나 이렇게 전력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전국에 동시자발적으로 지금 신규 송전망에 대한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으로만 건설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니까 민간 참여를 좀 지속을 하면서 구축 속도에 지금 속도감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거고요. 이 발전원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발전원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팹까지 가는 그 보내는 길을 좀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송전망, 배전망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브로드컴도 오늘 600억 달러 이상의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로드컴의 이런 투자 소식을 주목해 볼 만한 게 브로드컴은요, 원래는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 경량 모델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를 보게 되면 그게 확연히 느껴지시는데 설비 투자가 2억 달러고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나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AI 용도로 6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부채 조달로 좀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브로드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지속되는구나라는 확신을 또다시 주게 만든 이슈이기도 한데요. AI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0% 넘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 자체가 대규모 고객의 약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브로드컴이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과 EPS를 보게 됐을 때 2026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더해지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자본 경량 모델에서 이제 브로드컴조차 대규모 시설 투자의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들이 시장을 버텨내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된다면 그 옆쪽에 있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적에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력 관련된 기업들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